될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오랫동안 속으로 타일러봤대. 몰라더니 정신 차리고 아직 다 회복은 아니잖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다시 싸움을 계속해왔단 말이. 단 하나만이 그때의 상황을 그런 식으로 전하게 됐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네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어쨌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근데 그중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도둑놈 얘기를 써왔거든. 이봐 고고, 가끔씩은 맞장구를 쳐야 할 거 아니야. 얘기나 계속 해보시지. 내 중에 하나만이 그렇게 말했거든. 나머지 셋 중에서 둘은 숫자 언급도 없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두 소리가 나는 거야. 너 그거 몰랐지? 그렇다면 당장에 목을 매자. 나뭇가지. 이 나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너 해봐. 네가 먼저. 아니 네가 먼저 해. 왜? 네가 나보다 가벼우니까. 바로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잘 생각해봐라.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설명해 주지. 나뭇가지는 나뭇가지. 네가 이해를 해. 좀 더 빨리. 뒤로. 와, 가만히 있어. 조심하시오. 사나운 놈이니까 낯선 사람. 됐어. 자, 이젠 다시 앉았구나. 가자. 너 때문에 가자는 건 아니시겠지? 좀 더 있어 봐요. 후회는 안 하게 될 테니. 저희하고 바쁘진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항상 맛이 덜하단 말이야. 이 첫 번째 담배보단 말이야. 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거지. 배움을 당할게 뻔하니까 말이야. 그래. 어느 쪽을 원하오? 춤을 추게 할까? 노래를 부르게 할까? 낭독을 하게 할까? 생각을 하게 할까? 아니면 누구에게 말입니까? 누구에게? 당신들은 생각할 줄도 모른단 말이오? 저자가 생각도 합니까? 맞아. 그것도 아주 큰 소리 맞지. 저는 하도 멋있는 생각을 해서 내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인 일도 있었다고. 근데 지금 테니스 항공 겨울 여름 가을 스포츠 잔디바지에 전나무 위에 땅바닥 위에 테니스 항공 테니스 땅바닥 위에 바다 위에 공중에 합계 페니실린과 그 대용약품에도 불구하고 요컨대 다시 말하거냐 인간은 왜소해지고 테니스 항공 공짜리가 18공짜리 골프 빙상 테니스 요컨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네 말은 다시 말하면 동시에 병행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여하고 오그라들어 다시 와지마를 두 장을 볼테를 가지고 들어 머리당 두 손가락 100g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수치는 노르망대에 벌거벗은 남자의 몸무게에서 소정의 얇은 평균치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이고 보면 또 글쎄 말이다. 가자. 갈 수는 없다.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많이 달라졌지? 누가? 두 사람 다 그래, 얘기나 좀 더 하자.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냐?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만 반마디 꼴이라니까. 그럴지도 모른다고? 아니야. 확실히 달라졌어. 너도 넌 불행하진 않니? 내 말이 안 들리냐? 들려요. 그럼 왜 그래? 모르겠어요. 아니, 넌 네가 불행한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야? 몰라요. 꼭 나갔구나. 참 어디 쓰라니? 법관에서요. 형하고 같이? 네. 바로 그렇지. 떨어져 있었던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같은 길을 걷게 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야 알 수 없지. 그래, 알 수 없지. 아무것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되거든. 난 언제나. 포즈 한번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일종의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는 아무런 혹시 원하시는 다른 기도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문예술감독 김수현입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일단 총 시작은 주님과 배우분들이 일단 소개와 오랜만에 이 성령 무대에서 보도를 기다리면 하시는 간단한 소감 이런 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나부터 얘기해요. 네. 저기 연출을 한 신재찬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명웅 선생님 이명웅 연출의 보도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서 공연을 할 적에 그때 조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사실 그 이후에 그 외국에서 그 다른 버전의 그 고도를 한 2개 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지금 이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 고도를 이명웅 선생님이 놀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의 선생님들 또 이명웅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그 리얼리즘 계열의 그렇게 다 연출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실 이런 부조리 굉장히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걸 또 다 이렇게 놀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거 뭐 솔직히 제가 연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론 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를 거의 그대로 했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관객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 혹은 각자가 어떻게 느껴질까 이게 점점 그 세대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대별로 느낌이 쭉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쭉 같이 했던 우리 이 배우들이 그래도 깊이 있게 지금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서 꽤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도라는 게 역시 해보니까 이게 이래서 명작이구나 하는 거는 여전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그래도 연장자이신 이효성 배우님, 네. 글쎄 저는 진짜로 이 고도라는 작품을 1994년도인가 3년도가 처음 접하면서부터 제 인생관이나 대인관, 가치관, 사회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저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까요? 베케트, 물론 베케트 이전에 뭐 니체도 있었고 까미도 있었고 칸트도 있겠지만은 피카소의 그림 같다고 생각했어요. 고도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각자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정말 우리 연출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막 명작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작품에서도 대사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단 하나 확실하게 제가 지금 틀니를 끼고 있어갖고 두꺼워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냥 고도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이 확실할 뿐이지 그 나머지 이해에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베케트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스트로노미 역을 극 중에서 보고 역을 맡은 박상진. 네, 제가 처음 했던 게 2005년이었네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처음에 시작한. 역시 그때 머리가 다 새카맸는데 지금은 하얘졌습니다. 역시 이건 대작이라 역시 힘드네요. 하여튼 저는 이 작품을 40주년 산울림의 40주년보다는 이명 선생, 연출 선생님의 추모 일주기 공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어떤 느낌이실까? 또 호랑이처럼 혼을 내셨을까? 아니면 흐뭇하게 보고 계실까? 하여튼 이 작품을 우리 배우들이 전부 임 선생님께 바치는 작품으로 이번 작품을 임하고 있습니다. 잘 소개 많이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포대 역할의 정나진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보도를 함께 해왔었고요. 럭키 역할도 잠깐 했었지만 매번 느끼는 생각이 또다시 고고 DD처럼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본에도 나와 있듯이 또 시작이 부분 이런 것처럼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 함께하는 배우들과 이 푸닥거리를 또 내일 다시 시작하고 이게 끝나면 또 마치 비유를 하자면 직장인들에 비유하자면 정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저희는 한 작품이 끝나면 다른 작품을 만나기 전까지는 또 그런 반복의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또 이런 좋은 분들과 배우분들, 선배님들하고 함께 고도를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 또한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성복 배우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고도를 기다리며 합류하게 됐는데요. 어떠신지 한번 말씀. 안녕하세요. 럭키역의 문성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요. 신 선생님과는 만선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럭키역을 주셔가지고 정말 럭키비키하고요. 저는 이 역사 전통의 산울림에서 세계적인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를 지금 매일매일 저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제 아들과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요. 소년 역이 제 친아들입니다. 자, 아들한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아들 마무리해. 저 소년역의 문나원입니다. 여기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제
인생 두 번째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빠랑 처음에 같이 했었던 게 가족극이었고요. 이게 두 번째 공연인데 엄청 세계적인 작품을 해가지고 진짜 아빠처럼 럭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기자님들께서 뭐 배우분들이나 연출 선생님이나 뭐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예.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우리 예술 감독님한테 우선 여쭤보고 또 연출을 여쭤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한 게 국립 명동에서 공연하고 이제 150주년 기념 공연하고 나서 이제 임영웅 선생님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이제 공연은 이제 임영웅 선생님 버전은 이제 중단이 되고 다른 연출 공연이 최근에 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화제가 됐었던, 워낙 원로 배우들 나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추모 일주기 때문에 맞추신 건데, 어쨌든 이번에 이 공연을 다시 올려야겠다. 임영웅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다시 이 공연을 올려야겠다고 하신 그 배경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연출 선생님한테는 그 어쨌든 뭐 임영웅 선생님의 연출 노트를 충실하게 보고 참고하셨다고는 자료에 부자 돼 있던데, 그래도 임영웅 선생님이 하셨던 연출이 있다면 또 어쨌든 새로 하신 입장에서 선생님도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똑같이 재현을 한 건지 아니면 선생님만의 또 뭔가 또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하신 대로 선울림 버전의 보도를 기다리면은 2019년에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연출 선생님도 괜찮으시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좀 공연이 어려우실 거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선울림 40주년이고 그리고 보도를 기다리며가 1985년에 선울림 개방 기념 공연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뭐 보도를 택한 공연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선택이었고, 물론 이제 연출님은 안 계시지만 누구보다 연출님의 작품 해석이나 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출을 부탁드렸고, 또 이효성 배우님이나 박상종 배우님이나 정나진 배우님 다 이 선생님이랑 같이 고도를 했던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원래 선울림 버전의 고도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선생님 추모 일주기 얘기도 나왔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겸해서 고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는 이 선생님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연출이 워낙 짜여져 있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단지 제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뭐 이 산울림에 오랫동안 관여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과거에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 이 작품을 했을 때가 근데 그 시대에서는 되게 획기적이기는 했지만은 이 작품을 다루는 데는 좀 뭐라 그러나 좀 점잖았다고 그러나 이렇게 좀 이게 다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그랬어요. 좀 점잖게 했죠. 지금에 비하면.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점잖은 거라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는 고고와 디디든 좀 지저분하지 않은,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두
두 사람이 그동안에 꽤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채운 어떤 그런 통찰 혹은 뭐 나름대로 그동안에 고도를 했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호조하고 럭키 같은 부분은 사실 전에보다는 과장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몸집도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고고 디디와 그다음에 이 호조 럭키가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대비가 되고 그래서 사실 오늘 보신 음악 같은 경우는 호조와 럭키가 등장하면서 사실 그 음악을 이렇게 확 그러니까 덮는 엎어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 하려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점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면에서의 진화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마침 또 여기 소년하고 있는 이 다원이가 이미지가 괜찮아서 소년으로 적절하게 잘 캐스팅이 잘 되고 사회사 오랫동안 소년으로 있어야 또 출연을 할 텐데 소년역 배우들은 빨리빨리 커버려가지고 요새 이게 잘하면은 또 안 되는 거.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한국경제 허세림 기자이고요. 배우님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박정 배우님이랑 박상준 배우님 구도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오래 해오셨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녹여내셨을 것 같은데 각자의 구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연출님한테는 세세한 부분은 블랙핑크의 로제 아파트였나요? 그 짧게 그런 디테일은 추가된 것 같은데 좀 그런 이전에는 없었던 공연에서 추가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로제 아파트는 사실 연출 선생님 허락보다는 전에는 이제 캉캉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새 그게 너무 그 리듬이나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요새 젊은 배우들한테 과연 이게 어떻게 어필이 될지 그래서 제가 잠깐 넣어봤는데 빼야 되는 거 아니죠. 어쨌거나 뭐 그게 잠깐 한번 해봤으면 그 기억이 잠깐. 저도 사실 고민했어요. 하라고 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하라고 할 때 말아야 되고 하는데 고민했었습니다. 관객들 반응을 한번 보시죠. 네. 기자분들도 다르거든요. 관객분들은 보고 선생님이 결정해 주시겠죠. 아니 근데 어떻든 이게 하나도 뭐라 해야 돼 이게 손대지 않고 전체를 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통극이거든요. 그래서 또 배우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밌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도 했으면 뭐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먼저 선생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고도는 글쎄요 작가는 뭐 죽어도 신이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저희들이 가끔 제가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뭔가 기원을 하는데 그 기원은 뭐 종교적으로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절대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가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자의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50년을 60년을 기다리게 한 사람인데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내일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대자의 개념이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본에 보면은 둘이 나누는 대화 중에 우리 고고가 저한테 그래요. 혹시 뽀조가 고도가 아니냐고. 제가 강력히 부정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답변을 이렇게 대신할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 고도를 가지고 이 교도소 공연을 갔대요. 가지고 이제 그 교인들한테 다 공연 관람 끝나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의 고도는 뭐냐고 누구냐고. 각 죄수들마다 다 고도가 달라요. 여자인 사람도 있고 술, 와인인 사람도 있고 뭐 빵, 고기, 뭐 자유로운 여행.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바램 기원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도는 뭐라고 딱 단정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베케트가 그러니까 앵아땅땅 고도라고 하면 앵아땅땅 고도인데 고도의 그 스펠링이 GODOT거든요. 근데 프랑스 말은 마지막 자음이 묵음이 되니까 고도트가 영어로 하면 T가 묵음이 돼서 고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마지막에 또 O를 빼면은 GOD 갓이 되는 거죠. 그 웨이티프 갓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영어 제목은 웨이티프 갓이에요? 아니죠? 고도죠. 예? 웨이팅포 고도죠. GODOT죠. 예.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그렇대요.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종교적인 얘기를 한 번도 베케트가 거론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건 금기시돼 있잖아요. 종교를 어떤 한 특정 종교를 건든다는 것은 사회적인 암묵적인 룰로서 금기시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교도소 공연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도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저요? 예, 본인의 의견을 지금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쁜 여자랑 와인 그게 다예요? 죄수들하고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빵, 고기 맛있는 멋진 여행 그게 저의 고도죠. 저기 기자님의 고도는 뭐라고 생각해? 오늘 보시고 나서 기자님은 고도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되게 몰입하는 것 같아요. 해석할 겨를이 없으셨군요. 이것까지 보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거야. 가족들하고 의논도 하고 지배인들하고도 의논하고 은행 통장하고 자기 장부하고도 그래가지고 이제 고도를 초대권 연을 보겠다는 거겠지. 대답적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 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좀 연합뉴스 임준현이라고 합니다. 이호성 배우님께 그 94년부터 하셨으면 이제 30년 넘게 지금 하고 계신 건데 94년에도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아, 참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고도를 한 20번 한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에. 그때 봤더니 11번인가 12번인가 밖에 안 했어요. 뜨문. 그리고 그 11번, 12번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를 절반 했고 또 포조 역할을 절반 했어요.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반반. 그러니까 포조 반, 블라디미르 반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럭키에 도전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이게 한 작품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이 작품을 하는 그 보도 작품의 어떤 매력과 그 이유가 있다면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30년 동안 이 작품만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에 11-12번 한 것은 때로는 제 스케줄이 안 돼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얘기 또 해야겠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임영웅 선생님 저한테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좋은 말벗이자 술벗이었습니다. 좀 박치기를 좀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말하자면 어떤 약간의 언쟁, 어떤 작품에 대한 토론을 감히 선생님한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몇 번 해가지고 그래 잠시 몇 년 입에 했다가 아이고 그래도 호성 씨 또 해볼 생각이 있어 하면 예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를 계속 하게 된 이유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작품을 접해보고 나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대인관이랄지 사회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보는 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캐면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일 것 같고 말하자면 불경은 잘 모르겠지만 뭐 법화경이면 뭐 굉장히 난해한 그 경전들 공부하면 할수록 더 새롭고, 솔직히 지금도 막 해석할 때 조금씩 제가 변주를 해보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한마디로 베케트가 저를 계몽시켰죠. 김계기는 윤석열한테 계몽당했지만 저는 베케트한테 계몽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고, 이 작품은 정말 맛있고, 좀 건방지게 얘기한다면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이 작품을 하고 나면 다른 작품은 그렇게 작품 같다 보지 않습니다. 너무 좀 쉽달까? 그냥 어떤 성취감이 그렇게 이 고도를 한 것만큼 성취감은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건방져질 수도 있죠. 보통 리얼리즘 작품 이제 접하다 보면 이 작품 끝나고 나서 너무 작품이 쉽고 해석이 쉽고 그렇다고 또 다 쉬운 건 아니죠. 연기하려면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작품 욕심 같아서는 살림에서 1년 해마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했으면 좋겠고, 영원히 했으면 좋겠고, 그 하는 작품에 제가 영원히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녀는 결코 안 되겠지만 럭키로라도 럭키도 안 될 거야. 만만치 않으니까 세상에 만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넌 안 돼. 이제 체력도 안 되고 넌 너무 늙어서 그동안 수고했어. 그 소리 들을 때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혹시 뭐 한 분만 더 질문이 계시면 나중에.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입니다. 어쨌든 임영웅 선생님 일중이니까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연출님이 워낙 디테일하셨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연출 노트도 참고해서 연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보면서 배우들이 이렇게 몇 걸음을 가면 이것도 노트에 적혀 있을까 하면서 봤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배우님들, 연출님들 다 포함해서 그 노트를 다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떤 임 선생님 연출 중에 이거는 정말 엄청 디테일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뭐 디렉션이나 해석이 있었을지요. 뭐 연출님이 해주셔도 되고 배우님들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분이 연출 노트에서 특별히 굉장히 디테일하고 뭔가 기억에 남는. 예, 기억에 네.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은 임영웅 선생님을 이렇게 세 가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로 잰 듯한 연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시선이 이렇게 보통 다른 작품들도 임 선생님 연출할 때 보면 시선을 배우들한테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다 이 지시를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율출할 때 조율출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그걸 다 체크해놨다가 그걸 다 일일이 배우들이 금방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이 보도를 기다리며에서의 이 시선 처리는 정말로 이거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그 여기 소년 나오는 장면에서 그 소년이 그냥 내가 볼 적에는 저기는 그 블라디미르를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앞쪽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느낌이 이거 그냥 뭐 해석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그 소년한테 야 너 가서 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켜서 훈련받고 온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그렇게 시선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제가 지금도 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게 이 디테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른 외국의 작품의 고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솔직히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고독이나 어떤 그 사이나 그런 살렌이 많았는데 우린 침묵이 있지만 그 사이 그 침묵과 침묵 사이에는 항상 놀이를 풀었습니다. 놀이의 개념, 한국적 놀이의 개념이 생겨서 그 고독과 그 단절됨을 그 사이에 그 말의 단절이 되는 동시에 오는 그 고독을 기다렸다가 다시 놀이로 풀었기 때문에 그 투디만큼은 대단히 저는 좀 독창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한다면요. 우리 대본에 나오죠. 우리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까 누구에게? 네가 말한 그 같다. 고도에게 묶여 있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야? 아직 안 그랬다고. 이 고도를 기다릴 작품은 우리는 이명수 선생한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중학교 때는 어떤 세 발짝 반, 네 발짝도 아니고 세 발짝 반 가서 시선을 45도 틀어서 시선까지 동선에서 시선까지 정확히 특히 이 작품은 그 동선과 시선이 그냥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딱 한 번도 정확하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동행하면서 뭐가 하나도 삐끗하게 틀립니다. 그걸 다 정확히 맞춘다는 건 천정석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작품 계속 보시거든요. 알아요. 근데 시선 하나 틀렸어.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잘 흘러갔어. 잘했어. 술 사주시고 정확하게 했어도 이상하게 했으면 또 혼내키시고 그냥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 심 선생님께서도 이번 연출하시면서 조금 당신의 숨결을 부풀려 넣으시는데 애상이 많으셨죠. 다른 작품 모르겠는데 이 작품만큼은 워낙 그렇게 뭉치고 뛸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죠. 예. 그러니까 동선과 시선, 대사 안에서 연기를 해야지 그 입에 다른 걸 장식음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힘들죠. 예. 진짜 수고해야 돼요. 제가 저 개인적인 연출의 그 성향, 성격 이런 게 저는 사실 사실주의로 그러는 연출가인데 이게 베케트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저하고도 잘 이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이거 처음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오히려 더 리얼리즘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부조리극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건 이제 그 당시에 부조리극이었고 그 시대에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리얼리즘적이다 이게 이 작품이. 왜냐면 나름대로 다 작품을 느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다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그래서 이게 정말 리얼리즘 연극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된 관계로 또 기자님들도 기사를 쓰러 돌아가셔야 하니까 오늘의 그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좋은 그 홍보 부탁드리고 또 다시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